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사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이게 KBS 프로그램인데 참 좋은 방송이라고 평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이 방송 내용 중에 책사가 보고서 좀 생각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좀 앞으로 국제정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사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자료 화면 한 몇 초 동안 1분도 안 되는 시간만 먼저 보면 되기 때문에 방송 보도 내용을 짧게 한번 보고 그 뒤에 이제 책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높인 뒤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거 한 발이면 프랑스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위력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하느냐. 타이밍상 지금 러시아가 서방에게 경고를 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 너희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우리가 핵을 쏠 수 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인데 당장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러시아가 이제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 프랑스 전체가 이 ICBM의 사정권 안에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토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 미사일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 유럽 사이의 대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보는, 전쟁을 통해서 보는 직접적인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구소련의 하나였죠. 합쳐진 하나의 국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됐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그다음 따로 독립된 국가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원래 같은 국가였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슬라브계 국가죠. CIS 국가이기도 하고, 또 민족 인종으로 보자면은 슬라브족, 이쪽의 국가인데, 이 나라들끼리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전쟁을 하는 거는 물론 이 나라들이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에도 러시아와 뭐 합병이 되니만이 친러시아적이니 아니면 러시아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나라들을 보면은 뭐 벨라루스는 뭐 친러시아적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와 합병을 하네 마네 이런 될지 모르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 같은 경우도 슬라브족이고, 같은 벨라루스 역시도 슬라브족이죠. 인종은 슬라브족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면 만약에 그 다음은 목표는 몰도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도바 역시도 슬라브권 국가, 그리고 예전에 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했던 그루지아, 지금은 조지아로 이름을 바꿨죠. 원래 그루지아 쪽도 인종으로 따지자면 이제 슬라브족에 가깝지만 반러시아적인 성격이 국가적으로 강해지면서 정치적으로 원래는 이제 그루지아라고 러시아 말로 국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지아로 이름을 바꿨죠. 이런 나라들 보면은 전부 동유럽 국가들이고 CIS 국가들이고 구소련과 같은 나라였던 나라들이고, 그리고 슬라브족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이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가장 최근 1차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만, 2차적으로 아까 같이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프랑스라든가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남유럽 국가들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들도 이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러시아라는 나라와 국경선을 동유럽이 맞대고 있다는 이 운명하에서 여기서 이제 피해갈 수가 없고, 터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터키가 러시아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뭐 또 국제관계 간의 국가 간의 이득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가 좋을지 아니면은 사이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책사가 오랜만에 이제 예측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영향이, 지금 미국이 뭐 힘이 감소하네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이 뭐 중국 어쩌고저쩌고 뭐 중국이 대도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대두론이 아닐지라도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극우화되면서 다극화된 거죠. 지역끼리끼리에서 이제 맹주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불어권, 아직도 프랑스어가 통하는 불어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는 많죠.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그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할 것이고, 불어권과 프랑스 문화권을 바탕으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커먼웰스라고 아예 영국은 뭐 예전부터 있었죠. 영연방을 바탕으로 영연방의 맹주 노릇을 할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은 그 지역에서만 힘을 행사할 것이고 여러 개의 극점을 가진 다극화된 극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요. 책사는 이 분석들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분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힘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유럽 국가들도 계속 불안해하면서 저 국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나토에 지금 계속 가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특히 저렇게 되는 거를 보고 나서 주변 국가들이 불안감, 예를 들어서 친러 국가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러시아에 흡수되기를 원할 거니까. 근데 친러 국가가 아닌데 러시아의 영향권의 타겟이 될 확률이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국가들은 지금 거의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토 같은 경우 미국이 이끄는 군사 집단이 아닙니까? 미국이 이끄는 군사 방위 집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결코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볼 때도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면 조금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유럽 전체로는 지금 EU가 솔직한 말로 실패를 했잖아요. EU가 책사가 굉장히 어릴 적에 어린 나이에 EU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EU가 앞으로는 뭐 미국 같은 단일 국가 나라들보다 미국은 뭐 단일 국가니까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EU 안에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하나의 큰 대륙이고, 또 그 안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내면 그 인프라가 막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영국도 브렉시트를 통해서 나갔고, EU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죠. EU의 영향력은 지금 유럽 내에서 감소하는 추세지 뭐 증가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도했던 경제적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뭐 EU나 유럽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자면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뭐 국제 정치에서 혹은 유럽 쪽 지역에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앞으로 책사가 보기에는 가까운 미래에서는 그렇습니다. 향후 뭐 근미래에서는 조금 틀린 예측이다.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다. 책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다극화 이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극화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맹주들이 나타나고 각자 이제 자기 지역에서만 보통 세력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다극화 이론에 따르면 러시아와 동유럽 쪽 CIS 쪽 국가에 이쪽에서만 이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러시아가 뭐 프랑스한테 협박을 하고 서유럽 쪽에도 뭐 서유럽의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무력이라든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또 전투력이 있으니까 천연 자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유럽까지 이제 통제를 해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뭐 그 지역과 지역은 다극으로 분리돼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세력과 세력의 유지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세력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가 프랑스한테 일종의 뭐 공갈 협박을 하는 것도 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한 이론은 완전히 틀렸고 극우화가 되는 건 책사 생각에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극우 정치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를 하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극우화가 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극화 이론이 틀렸다는 거죠. 다극화 이론이 이렇게 분리돼서 자기들이 중심 세력들끼리 그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것이다. 이건 완전히 틀렸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3차 대전 같은 경우도 책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장됐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비였고 또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러시아가 뭐 프랑스한테 개입하지 말아라. 미국한테도 러시아가 그 말했죠. 너희는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이 뭐 러시아 쪽 친러가 됐니 뭐 반러를 했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이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기폭제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는 책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3차 대전의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유엔을 우리가 두 개의 대전을 겪고서, 세계대전을 겪고서 유엔을 설립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절을 잘 해왔지만은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대전도 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잭사의 예측의 하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책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